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세계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이 1분기 GDP가 0%가 나올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다우는 거의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고 환율 역시 1192원 곧 12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나쁜 뉴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유럽에 자동차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재 뉴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증시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한국 증시 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 싶었더니 또 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계속 치솟는 환율 그리고 기간에 연속되는 매도 때문에 한국 증시가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은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음 주는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 옵션 만기와 맞물려서 하락세가 이어가며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 주 한국 증시 상승으로 마무리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마이너스 0.94%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온 이유가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오르고 마이너스 혹은 0%로 추락할 것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우가 0.9% 하락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부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뉴스에만 자꾸 이렇게 코로나 부담 부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냥 신고가 찍고 물량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기 지금 3일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여기서 잠깐 1% 내린다고 해도 얘네가 몇 프로 올랐습니까? 여기서 0.51, 여기서 1.44, 여기서 1.68, 여기서 0.30. 그러면은 이것만 더해도 2%가 넘죠?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2% 넘죠? 4% 오르고 마이너스 0.94%밖에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0%대 경제 성장률이 나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다우가 지금 1%대 급락이 나왔다.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조금만 내리면 무조건 신종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진짜 신종 코로나 저 뉴스 갖다가 모든 걸 다 이어버리고 모든 걸 다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게 다 총선 때문에 지금 호들갑 떨면서 이러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여러분이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92원 이제 1200원대가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1178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10원이나 올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영향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다 한다 하지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하기 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왜 오르고 있었나요? 지금 위안화도 절상이 됐는데 만약에 이번 분기 GDP가 한국이 마이너스 나온다면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탓으로 아마 덮어버릴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었는데 마이너스 찍었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는 무조건 다 잘못되거나 안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덮어버리는데 어제 여러분 미국에서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가 이 이유, 무슨 이유 할 때 그 이유가 아니라 유럽연합, 유럽 측에다가 자동차 관세라던가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에다가 추가 관세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류하겠다라고 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고 유럽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다음 주 시작부터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일단은 마이크론이 주가가 3%가 내렸어요. 마이크론 주가가 3% 내렸다는 거는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내렸다는 뜻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7% 내렸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도 0.81% 내려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보시면은 0.77% 내렸고 외국인이 그냥 먹튀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2200을 지난주에 지지를 하고 끝났는데 이 2200은 개인이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지켜낸 거예요. 개인이. 기관은 계속 매도 공세를 이어간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영상 네이처셀 라정찬 1심 무죄 판결 대한민국 주식은 작전조 천국인가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개인분들이 반도체주라던가 혹은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전기차주라던가 이런 데다가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올라갔다. 유니테스트라던가 이런 종목들 분명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종가가 이쪽까지 올라갔는데 개인이 매수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막판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파는데 개인분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주가를 올려놨어요. 뭐 이거에 매수한 이유는 뭐다? 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종가에 갑자기 뿅 하고 오르는 거 보고 아, 이번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또 사나 보구나 하고 빨려 들어가신 거죠. 분명히 전날에는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샀으니까 이번에도 들어오는 거겠지 하고 개인분들만 빨려 들어갔고 그 결과 종가에 외국인 기관은 먹튀하고 개인만 위에 물렸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이 주가가 3%가 내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렸고 야간 선물이 0.77 내렸다. 그러면은 시작부터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내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2200을 깨고 시작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어제 차라리 마이너스 1%대 이렇게 그냥 다 빠져서 마무리가 된 게 훨씬 더 좋았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를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가 다우보다 더 적게 내리는 것보단 많이 내리고 미리 선반영을 받았다 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타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내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현재로선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유가를 살펴보시면은 50불 어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아 증시 이 니케이라던가 이 중국 애들은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이쪽은 또 오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솔직히 셈이 너무 납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요렇게 뭐 신고가 갔다가 좀 빠지는 건데 이제 우리는 반등 좀 나온다고 하면은 또 빼버리고 그래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나스닥도 전날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0.54% 정도 빠졌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하고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플러스 2.10 여기는 플러스 1.34. 와, 이거 두 개만 해도 3.5%.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올랐어? 그럼 4%. 여기에서 또 올랐어? 와, 그럼 거의 5% 가까이 오르고 0.54%밖에 조정이 안 왔으니까 얘는 조정 이런 데까지 더 와도 됩니다. 신고가 찍고 이런 데서 더 내려와도 그동안 오름폭이 있으니까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겨우 여기서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가 빠진 다음에 3% 반등이 나왔고 3% 반등 나온 거에서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되게 화가 나겠죠. 우리나라도 신고가 달리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저점을 향해 가다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또 조정을 줘.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금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안 하네.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6% 가까이 오르고 0.54% 정도 조정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등이 세게 안 나왔는데 특히 코스닥 아직 좀 모자른 느낌이 있는데 요 나스닥과 다우가 조정이 오니까 다음 주 아침에는
좀 증시가 불안불안하겠죠. 거기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서 옵션 만기일에 들어가는데 옵션 만기 월요일부터서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요동을 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안 본 사이에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140만 원까지 돌파를 했는데 주식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넣었어야 되네. 지난번에 이거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때 8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이랬는데 그때 샀으면은 차익이 300만 원인데 이렇게 주식 열심히 하지 말고 비트코인 한 주만 샀어도 끝난 건데 아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은 24시간을 계속 봐야 되니까 아마 이 주식 영상을 찍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거 계속 쳐다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 잠깐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다 빼버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100만 원 돌파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주 노릴 필요 없어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세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한국경제 한국 지수에 관한 사항은 어제 금요일날 올렸던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어제 못했던 종목적인 걸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 지금 현대차 쪽이 다음 주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공장 오늘부로 대부분 멈춘다. 이것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춘다는 거 아니야? 원래 멈춰 있지 않았나? 중국의 부품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군데는 멈춰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서 시범 서비스를 가동하고 다음 주에 오픈을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국내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산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나머지 공장은 12일 날 재개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왜 멈추는 거야? 또 현대하고 또 기아 노조들이 파업을 했나?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중국이 연유로 인해서 1월 말까지 쉬는 거는 기정사실화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 9일까지 쉬는 걸로 일단 일정이 나와 있었죠. 2월 9일까지 쉬고 2월 11일 날 개장을 한다고 하고 이미 몇 군데는 공장을 재가동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월 11일 날 어차피 개장을 하니까 그 전에 여기 현대에 있는 울산 공장이라던가 다른 데도 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공장이 지금 한 달, 두 달 쉰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31일까지 쉬는 거였고 여기서 추가로 9일만 더 쉬는 거라서 현대가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이제 큰일 났다 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망한다 뭐한다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하죠. 현대 기아차 저런 애들 노조 7월달 8월달에 한 달 두 달 그냥 파업하고 그 노조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매년 연중 행사로 한두 달 쉬는 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닌데 굳이 저 9일 쉰다고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노조 파업했을 때는 아예 회사 부도났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엔 여러분이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고 단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방문객 감소 그리고 한국 회사 중에서 중국 공장이 있는 곳들은 약간 타격 요런 뉴스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호하이텍에서는 생산 중단을 어제 선언을 했는데 요런 애들은 공매도 치고 현대차 저걸 빌미로 빼버리겠죠. 생산 중단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상장 폐지되는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이게 영원히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생산할지는 미정인데 이거 곧 풀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지금 몇 번째 확진자가 늘고 하루 사망자가 몇 명 늘었다 뭐했다 마스크가 지금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 이런 뉴스만 여러분이 매일 찾아보고 있으면은 이런 뉴스에 현혹되고 마스크주를 사게 되는데 마스크주 요즘에 반등 나오고 올라가나요? 50이나 이런 애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몇 명 나오고 그래도 마이너스 6% 찍었어요. 6% 찍고 그리고 웰크론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뭐 했어요? 이런 애들은 또 6% 내리고 그리고 이거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잖아요. 최대 주주가 웰크론은 이렇게 마스크주 폭등하니까 바로 매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분들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나? 바로 이 주식이 오르면은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고 유상증자 때리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몇 번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설날 빼면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오른 게 일주일.
그런데 주식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하루 종일 우한폐렴 이슈 뉴스로 도배를 하고, 심지어 강사들도 메르스 관련주 150% 올랐습니다. 지금 이거 3월 달까지 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매수를 부추기고, 어디서 생전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와서 신종 코로나 뉴스만 매일 20개 넘게 도배를 하고, 그걸 또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방관하면서 가만히 놔두고, 이런 거 보면은 다 무슨 신종 코로나 관련주랑 다 한패인 애들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해지라고. 그때부터 지난주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한폐렴주 급락 나올 가능성 높고, 메르스 때보다 치사율도 낮고 사스 때보다 치사율도 낮다. 그리고 팩트만 말하면 한국에서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국내 사망자 없다. 여러분이 언론 매체 혹은 주식 커뮤니티에 가서 너무 현혹되면 망한다.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한 달, 두 달 가기보다는 그냥 애플 실적이라던가 미국 GDP라던가 이런 호재에 묻혀서 그냥 박살날 수 있다. 애플 실적 나오고 GDP 뭐 잘 나오고 뭐 그러면서 다우하고 일반적인 주식이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못 가요. 아니,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실적 발표하면 또 큰일 날걸요? 여러분 지금 막 이런 뉴스 나오면서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무슨 뉴스? 중국에다가 마스크를 200만 개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는데, 한국에도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구하기 힘든데 중국에다가 왜 200만 개를 주냐 이렇게 욕을 하지만, 한국에 왜 마스크를 못 구해요? 지금 당장 집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보세요. 마스크 없나요? 그 옆에 다이소 가보세요. 마스크 없나요? 약국 가보세요. 마스크 없나요? 지금 인터넷만 보면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웃돈 주고 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아니에요. 집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든 가든 마스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소 가서 마스크 사온 것도 보여드리고 생방송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널렸습니다. 인터넷엔 매진이던데요. 예, 인터넷에서는 쿠팡이라던가 G마켓 등 중국 현지로 발송할 수 있는 마스크 업체들은 매진이에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웃돈을 안 주고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국내에 파는 마스크 말고 다이소라던가 혹은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마스크는 모나리자라던가 혹은 국내에서 뭐 KM 이런 데서 만든 마스크도 아니라, 보면은 일본어로 써져 있거나 혹은 중국어로 써져 있는 외국에서 생산된 마스크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마스크주가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극소량이다. 마스크주 중에서 약국에 납입하는 회사들 쪽만 어느 정도 매출이 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우한폐렴 이전에 미세먼지도 있었고 그 전에 다른 전염병 엄청나게 많았는데 마스크주 실적 좋았나? 아니었다. 이런 거 한번 잘못 물리면은 다음 전염병 나올 때까지 고생을 하는데, 이런 거 지금 물리신 분들은, 이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 탈출하려면은 한 3년 걸릴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메르스 때 물린 사람들이, 메르스 때가 이때니까 5년 걸렸네 탈출하는데.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지카 바이러스 때는 한 이 정도 갔다. 이 정도 갔는데, 이거 탈출하려면은 이것도, 못 탈출했구나 보니까 11,100원이니까 여기 탈출을 못했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전치고 빼고, 한 달도 안 갈 거라고. 한 달 갈 거였으면 미국장이 완전히 7% 8%대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장에 애플 실적 나오고 테슬라 실적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미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저런 걸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미국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를 시켰다 뭐 했다 하면서 엄청 호들갑을 떨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고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메르스와 달리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것보다는 중국을 거의 적대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입국 금지를 선언했고, 그리고 WTO에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뉴스 보고 또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들어가지 마세요. 모나리자도 이런 뉴스 나오니까 지난주에 10% 뛰었잖아요. 지난주에 10% 뛰어놓고 아침에 다 빼버렸잖아. 뭐 몇 번째 확진자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10% 뿅 12% 뛰어놓고 다 빼버리고 또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저런 장난질 안 통합니다. 자, 그리고 실적 나온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죠. 도이치모터스 이거 발음만 들으면은 뭐 여러분이 일본 회사로 알 수 있는데, 이거 독일입니다. 도이치가 독일인 거 아시죠?
뭐 아타치, 뭐 히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이 일본식 발음이라서 이거 일본 회사인가 하시는 분이 있지만 BMW 판매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이렇게 나왔고 보면은 시간에서 반응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발표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5시 40분이란 말이야. 그럼 20분 동안 뭔가 여기서 나올 만한 게 있었을까?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내렸는데요. 네, 실적이 발표되고 내렸는데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되니까 데일리 10,000주처럼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게 확정치로 바뀌었네요. 이게 어제 했으면은 이게 2로 적혀가지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나 하회했나 알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14% 올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4% 올랐다는데 컨센이 지금 4분기만 놓고 보면은 이게 좋다고 하진 않고 그냥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평소에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평소에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호가가 두껍거나 이렇게 거래를 할 만한 평소에 그런 종목은 아닌데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게 한번 뻥 나오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가 한 번 있거든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고 여기 9월 달이라던가 이럴 때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5월 달. 근데 이때는 왜 오르느냐면은 아시죠? 작년에 무역 전쟁이 이때쯤 끝난다고 했어요. 이때 이렇게 끝난다고 했고 우리나라 5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이 그냥 개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죠? 유럽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관세 연기 그 이야기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 6월 달 같은 경우 지나면은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일본차 불매운동 나오면서 뭐 외제차를 타도 BMW를 더 탈 것이다 했지만 여름에 하도 BMW가 폭발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주가가 더 내려가고 장기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진짜 뭐 관세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이슈라던가 뭐 그럴 때 오르지 실적 갔다가는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예로 지난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조용했죠.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한다고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까? 지금 얘네도 지금 생산 차질을 뭐 현대차가 생산 차질을 본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거둘 그런 업체는 아니고 외제차잖아요. 외제차. 뭐 외제차 타는 사람 외제차 타지 현대차 안 팔린다고 얘네가 팔리는 건 아니니까 대체질 수단은 아니니까 얘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분 뒤에 오히려 더 내렸다. 이것만 보면은 다음 주에는 오히려 밀리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실적 갖다가 얘네가 할 거였으면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얘네는 좀 들어왔는데 얘네는 금투가 대부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계속 먹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얘를 올린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여요. 원래 자동차가 겨울 시즌이 비수기고 여름 이 성수기 때가 가장 많이 팔리는 때거든요. 봄 5월 달부터서 이제 7월 달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비수기라서 별로 그렇게 자동차주가 관심을 못 받는데 얘는 지금 실적 이거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 뭐 급등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알톤 스포츠 거래 정지됐어요. 거래 정지. 여기 보시면은 알톤 스포츠 얘 종목은 보시면은 3년 연속 적자, 4년 연속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됐기 때문에 상패에 들어갑니다. 상패. 자, 3, 4월 달은 상패 시즌이야. 상패 시즌. 그리고 2월 달에도 상패 실적 나오고 바로 상패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알톤 스포츠는 슈퍼개미가 사서 정말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저는 왜 삼천리를 안 사고 알톤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삼천리보다 얘가 더 싸니까 이걸 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의아합니다. 아니 주식이 가격이 싸면 뭐해? 상패되면 끝인데. 그래가지고 슈퍼개미 믿고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끝났죠. 슈퍼개미도 이런 걸 사는 거 보면 여러분 뭐다? 주식을 너무 싼 걸 사려고 해도 안 되고 재무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야죠. 재무가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거래 정지당하고 아마 상패 심사에 넘어갈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거 뭐 상패 된다 안 된다 갔다가 급등락을 몇 번 주고 그랬는데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났고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이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데
요런 거 따라 들어가신 분들 그냥 끝났죠. 그래서 관리 종목 혹은 재무가 안 좋은 회사는 먹어도 독이 되고 또 이런 종목을 그냥 관종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또 상패가 되기 쉬운, 아니야, 얘 아마 상패 심사 들어갈 거예요. 여기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또 연간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적자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성실 공시 지정에다가 거래 정지돼서 이제 또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거 시간에서 올랐다고 시간에서 사신 분들 왜 샀을까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시간에서 거래량이 20만 주가 터졌는데, 야, 이거 상패가 막판에 안 되겠구나 하고 들어가신 분들인가? 도박수를 누신 분들이 이렇게 다 끝났죠. 그래서 관리 종목이 시간에서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갑자기 상장 폐지 심사 이거 뉴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패 종목이라던가 관리 종목을 매수한다면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3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기간이니까 그 안에만 조심하면 된다. 3월 15일 날 얘는 실적을 발표하겠지. 아니요, 그전에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일단은 지수가 밀리면서 시작을 하겠고, 또 제약주, 제약주, 네이처셀 같은 애들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아서 또 올라갈까요? 그런데 제약주라던가 혹은 네이처셀이라던가 이런 애들 지금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의 제약바이오 지수도 마찬가지로 내렸고, 최근에 올라가던 신풍제약이 이제 꺾였죠. 이제 꺾였고, 중요한 거는 에이프로젠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얘도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잡주 테마 중에서 제약주로 가려면은 대장주 애들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확 꺾어버렸어요. 근데 에이프로젠은 정말 너무한 게,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얘는 슈넬 생명과학, 슈넬 치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한 가지도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니 어떻게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223만 주를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전환사채까지 이렇게 발행을 해버리는데, 아니 그냥 이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한 가지도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해버리니까 소름 돋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은 무슨 이렇게 작전판인가. 아니 믿을 만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갈 만한 주식이 별로 없어요. 명문제약 어제 실적 나왔어요. 실적 보실래요? 명문제약 지난해 영업손실 28억 원 적자 전환. 이거 큰일 났죠 이런 거는. 이런 거 해가지고 분기별 지금 28억 원이어가지고 적자 전환한다는데, 예상치가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29억 원이 있으니까 28억 나왔으면 잘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히 보시면은 28.9억 원. 예,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깨집니다. 왜? 한국에서는 대부분 카피약 위주로 만들고 있고, 임상 1상에 돌입했다, 임상에 착수하였다 하면서 계속 찌라시 뿌리면서 시간 끌고, 3상을 들어가서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다. 그거 다 모순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임상 1상을 성공을 해도 최대 10년간 자금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지 겨우 신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의 성공률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엔 조작된 게 많아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보시면은 한국은 임상 성공률이 90%야. 근데 이게 왜 90%인가? 보시면 나와있죠. 국내 임상 성공률이 높은 이유. 임상 결과가 공개가 의무가 아니에요. 실패하면 그냥 조용히 공개를 안 하면 됩니다. 결과 공개는 제약사에서 하든 말든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유리한 거, 자기네가 성공한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임상 문제로 시간 끌면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주가를 위해서라도 계속 시간을 끌고 오히려 결과 공개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 올리려고 괜히 임상 착수한다 뭐한다 이러면서 시간 끌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정말 제가 분노했던 거, 이미 과거에 한번 구속돼가지고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분이 또 다른 제약회사 들어와가지고 또 다시 제약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서 신약 개발 착수했다. 거기다가 페이스북,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과대 광고 그리고 가짜 광고를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고 그런 거 보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진짜 작전주가 판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어제 정말 분노를 했는데,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제약주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덕성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덕성에서는 어제 부인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해서 부인은 없지만 윤석열 씨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조혜공 씨 답변을 이렇게 하고, 덕성 같은 경우에 어제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뭐 정치 테마주로 태양금속 이런 애들이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얘는 약합니다, 여러분. 얘는 일단 평소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테마로 한번 딱 얽히잖아요. 그럼 한번 뿅 뜨고 그 다음에 샥 빼고, 뿅 뜨고 샥 빼고, 뿅 뜨고 샥 빼고, 이게 너무 급반등이 심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래량 차상 최고치 터졌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은 그동안 또 쉬는 게 너무 길고 지루한 종목입니다. 진짜 뭐 한 번 상한가 간 다음에 그게 끝이고 그 다음날 내리막길 내려가는 게 정말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실적 발표하면은 실적이 좋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없고 실적도 안 나왔고, 지난 분기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아예 없죠. 당기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이번 분기 여기에는 아예 컨센서스도 안 적혀 있죠.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기관 애들이 안 사는 주식은 뭐다?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이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제한이 있는데 그거에 걸리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던가 투신 같은 애들이 이 주식을 못 사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실적 발표 기간에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고, 중국 관련주는 다음 주에도 안 좋겠죠. 와, 근데 신세계하고 호텔신라는 진짜 당일치기로 먹고 나와야 되네요. 자,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이거를 이틀 전에 얘기를 했었죠. 이틀 전에 갑자기 주가가 3%빵 뛰었을 때 저는 중국 관련주로 막 달려갔었다. 5% 가까이 올랐고 얘는 11시 반에 매매를 했으면은 무조건 올랐다. 바로 여기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당일치기로 나와야 된다. 왜 당일치기로 나와야 되냐? 얘는 지난번에도 이쪽에서 뿅 하고 올라오더니 그 다음날 급락을 했고, 뿅 하고 올라오더니 이번에도 내려왔고, 그런데 진짜 종가에 안 팔았으면 이거 무조건 이래서 중국 관련주가 진짜 좀 무섭다니까요. 제가 종가 베팅을 안 때리는 게 그거예요. 중국 관련주는 다음날 무슨 소식이 터질지 모르고, 중국과 뭐 양국의 사이가 좋아지면 날아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날아가. 와, 봐봐, 종가 때 이때 던지고 나갔는데 11시 반이 이때였다니까요. 11시 반에 이때 매매해서 이때 던지고 나가고, 안 나갔으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3%대 마이너스 나와서 여기에서 수익 줬던 거 다 빠져나가는데, 신세계 호텔신라라던가 이런 면세점 관련주는 진짜 당일치기 아니면 안 됩니다. 당일 잠깐 5%를 띄울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마이너스 3% 빠지는 게 이런 주식이기 때문에, 와, 얘는 또 중국 경제 성장률 저하하면서 또 다음날 빼겠지만, 중국 관련주는 호재와 악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움직일 만한 주식, 힘택이 다음 주에 과연 움직일까요? 갤럭시 관련주인데 2월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갤럭시 20하고 갤럭시 Z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얘만 어제 안 빠졌어요. 얘만 어제 안 빠졌고, 친환경차, 뭐 전기차 관련주, 뭐 미코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막 수소차라던가 친환경차 어제 뉴스 띄워가지고 쫙 올랐다가 요렇게 윗골이 나오고 끝났는데, 이 주식은 지금 외국인이 샀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얘는 또 장난칠 거예요. 얘는 윗골이 전문가. 윗골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가도 그 다음날 빠지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옵션 만기니까 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어떤 종목이 나오는가부터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세요. 지금은 예측 사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침에 빠지고 시작을 하니까 빠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따라잡으면 되기 때문에, 야, 이게 내일 아침에 뭐가 오를까? 예측 사격하고 들어가면 바로 물립니다. 물론 정치 테마주, 뭐 윤석열 씨 테마주나 이런 애들이 월요일 붙어서 요동을 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남매은한 하면서 뭐 한진칼 이런 애들,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네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 전에 주가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막 싸우면서 한진칼이라던가 한진칼로 지금 주가 뛰었구나 이 생각 들더군요. 막 이렇게 막 지금 최근에 뛰었던 게 다 이유가 있어. 지금 보니까 적자 전환하고 막 지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고
이곳저곳에서 뭐 연극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얘는 지금 실적 나왔으니까 지난번처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이 나왔던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선 약간 올랐지만 얘는 또 어떤 이유로 빠진지는 다 아시죠? 첫 번째 임상 3상 뭐 거의 성공했다 이 얘기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지난주 한가 갔다가 이번에는 또 HLO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도 거짓말을 했다 하면서 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난 제약주 진짜 못 믿겠어. 제약바이오 이런 것만 보면 대한민국에 믿을 때 하나도 없다니까. 임상 3상 거의 성공했다 뉴스 뻥 띄워놓고 실패했다 다음날 뉴스 나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서 또 15% 빠졌는데 야 여기 물리신 분들은 한 달 만에 지금 마이너스 20%, 20%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 45% 그럼 위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60.5%가 올라야 되는데 야 이거 뭐야 대체 얘는 이렇게 또 빠지고 그러는데 제약바이오가 오르면은 이 반도체주가 보통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다음 주 보면 빠질 것 같고 어때요? 지난번에는 하락장이고 지수가 3% 빠질 때도 코스닥 요 반도체주 SFA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AT 테크놀로지가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치고 올라갔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많이 주고 쉬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다음 주도 얘네 쪽으로 수급이 갈까 안 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테스가 실적이 나오면서 과연 테스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이게 좀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테스는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레포트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52주 신고가를 찍었어. 그리고 내려갔다가 실적이 발표되고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어중간하게 나오고 실적이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도 만약에 코스닥 이 반도체주가 오르면은 이런 애들이 실적이 이 정도만 나와도 오르니까 다른 종목들도 실적이 저 정도만 나와도 오르겠구나. 이런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매길 수 있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안 좋지만 이거를 1년 평균치로 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은 실적 발표한 다음에 1%도 안 오르고 계속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 발표 남은 유니테스트, SFA 반도체라던가 다른 애들이라던가 걔네들이 실적이 나오면 테스트처럼 될까? 아니면은 걔네는 의외로 실적이 좋아서 이런 데서 올라갈까? 코스닥 반도체주 중에서 실적 한 놈만 좋으면 다 같이 갑니다. 근데 그 한 놈이 안 나오고 있어. 그 한 놈이 안 나오고 있고 한 놈 나온 애가 그나마 KC텍인데 KC텍은 실적이 어중간했어요. 근데 대주주가 장내 매도를 계속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갔으면은 지금 코스닥 반도체도 지금 대장주가 한 놈이 안 죽었으니까 다음 주 뭐 코스닥 반도체 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테스 실적 보니까 갸우뚱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주는 다른 섹터보다 거짓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전날 급락을 할 한올바이오 파마. 역시나 지난번과 비슷하죠. 지난주에는 임상 3상을 거의 완료되었다 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인터뷰 이후에 임상 실패 뉴스로 하한가를 가더니 이번에는 다른 임상 정보들도 거짓이었다 이 말을 했죠. 대한민국에서 제약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숨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드러나고 추가로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는데 이처럼 제약바이오주 찌라시는 믿을 만한 게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나 뉴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명문제약처럼 실적이 나오고 되게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수두룩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기간만큼은 제약바이오주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혹은 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번 경제 성장률이 0%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한국은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여러분 경제 성장률 발표를 먼저 하고 한국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되면은 여러분 바로 대비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한 4월 정도에 발표하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달력에다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언제 발표되나 체크를 해두시고 확인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도 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예, 두비두밤님, 그리고 스마일님 1,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